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블로그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교육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게,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결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블로그를 쓸 때는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블로그의 지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글쓰기 조건, 뭐 최적화 기준이겠죠. 근데 그런 기준들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냥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소한 게시글이 7개 이상은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게시글이 있어야 됩니다. 게시글이 하나도 작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어떤 글을 쓰더라도 바로 노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게시글을 쓰고 그리고 게시글을 쓰고 블로그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검색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게시글을 써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통 1일 3개 이상 쓰지 않습니다. 보통 한두 개 정도만 쓰죠. 그래서 1일 최대 3개 정도 쓴다고 쳤을 때 아침, 점심, 저녁처럼 시간에 텀을 두고 씁니다. 1분 단위로 쓰지 않아요. 지금 게시글을 쓰고 그 다음에 5분 뒤에 다시 게시글을 썼다고 해서 바로바로 쓰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제목의 키워드를 쓴다. 그 다음에 본문의 키워드를 반복한다. 그 다음에 충분한 본문 텍스트를 넣는다. 이미지 넣고 동영상 넣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는 5개 미만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부러 많이 넣는다고 해서 어떤 좋은 성과가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5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찾는 키워드로 제목을 쓴다입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제목을 쓴다라고 했을 때 홍대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노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상단에 떠 있는 친구들처럼 저희가 글을 쓸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조건으로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홍대 맛집이 제목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본문의 하단 부분에 지금 여기 색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키워드가 들어간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알해 보면 본문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상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숫자 제외하고 본문에 7번 정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상단에 떠 있는 글에 대략적으로 그렇게 써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에 키워드 홍대 맛집이 들어갔죠. 본문에 키워드를 반복했다. 충분한 본문 텍스트가 있다. 그러면 충분한 본문 텍스트는 이런 겁니다. 지금 홍대 맛집이라는 단어를 본문에 한번 삽입하고 그 외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쭉 들어가 있죠.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홍대 맛집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즉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대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한번 더 들어갔죠. 이렇게 다시 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는 지금 세알해 보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그래도 꽤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20개도 있고 16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갔지만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글을 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꼭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맞지 않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로직은 알고리즘은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로직이 변경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답을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서 상단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찾는 키워드겠죠. 그럼 소비자가 찾는 키워드는 어떻게 찾느냐? 홍대 맛집 이런 걸로 보여드릴게요. 신림동 헬스 검색을 하면 어떤 키워드가 나오죠. 그리고
키워드가 바뀌어도 다른 컨텐츠가 나옵니다. 신림역. 그리고 신림으로 바꿔도 컨텐츠는 바뀝니다. 헬스 말고 PT로 바꿔도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키워드가 다 다르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찾아 들어올 때 키워드를 다 바꿔서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제목에 소비자가 찾는 키워드 제목을 써야겠다. 근데 제가 지금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태신기획이라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제목에다가 제가 게시글 쓰는데 태신기획주 이렇게 해서 블로그 마케팅 이렇게 쓰고 다시 또 제목을 쓰는데 태신기획 이렇게 계속해서 글을 쓸 때 앞에 계속 똑같은 여러분들의 브랜드명을 넣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본문에 그냥 설명만 있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걸 한번 쓰고 나서 똑같은 제목으로 계속해서 글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쓴다고 해서 노출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찾는 제목의 키워드를 바꿔가면서 쓰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목에다가 어떤 목표의 키워드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럼 블로그 교육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씁니다. 블로그 교육 블라블라블라 했어요. 라고 쓰고 항상 키워드 외에 부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꼭 쓰셔야 됩니다. 요것만 제목에 쓰지 않아요. 이렇게만 쓴 친구들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글이 노출됐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홍대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제목을 쓴 친구들은 얼마나 많이 글을 썼을까요? 셀 수 없이 글을 썼을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이 썼죠? 근데 이렇게 제목에 이 친구만의 제목을 쓴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글이 제일 상단에 떠 있는지 보고 제목 키워드를 줄여가면서 여러분들 블로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블로그가 노출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제목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제목을 쓴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이 제일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지워갔을 때 거기에서 경쟁해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쯤에 올라와 있는지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내용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본문에 있고 내용을 길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부가 설명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길게 써주시고 이런 내용의 구성이 반복되게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키워드라는 것을 넣습니다. 이 키워드를 중간에 삽입해서 넣게 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글 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블로그를 쓸 때 안녕하세요. 제가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블로그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교육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교육 쓰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계속 블로그를 언급하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번은 언급 더 될 수 있지만 제가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 키워드에 묶음으로 글을 쓴다 라는 거죠. 혹시 블로그를 쓰고 싶다고 하면 혹시 이렇게도 한번 써주시고요.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고 하면 수업, 그 다음에 강좌, 과정 이런 식으로 바꿔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묶인 키워드가 반복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한 7번 정도 반복되고 있는데 뭐 5번에서 7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안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게시글이 쓰여져 있는 블로그, 이미 움직이고 있는 블로그에 쓴다. 제목의 키워드를 한번 넣고 반복 요 키워드를 본문에 한 5번에서 7번 정도 반복한다. 그리고 거기에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길게 글을 쓰는데 글쓰기가 귀찮아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쓴다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블로그 교육 참 재밌네요.
내용이 없이 이렇게만 반복하란다고 해서 반복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글 쓰면 이 글은 좋은 글인가요, 여러분들? 내용이 없잖아요. 부가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짧게 짧게 쓰여지면 글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글이 충분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지 그만큼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적당히 넣고 충분히 최소 기준으로 하면 한 10개 정도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더 적게 넣고 싶으면 7개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은 무조건 넣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해시태그 5개 이상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넣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 차차 공부하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당장 이렇게 글을 많이 써서 소비자가 찾는 키워드를 가진 제목을 100개 이상 다양하게 쓰십시오. 그러면 바로 어떤 성과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글의 마지막 내용에서 행동 유도를 해야겠죠. 전화를 한다거나 우리 사이트에 방문해서 여기서 구매가 가능하다거나 찾아오는 방법, 지도,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서 행동을 따라올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정보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빠지면 여기 글 100개를 쓰든 200개를 쓰든 아무 효과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티스토리를 써도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카페 글을 써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외적인 부가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는 차후에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